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스텔라 장의 처절한 절규가 민강유통 회장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날아간 유전자 검사지 한 장이 방금 전까지 민강유통의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민경채의 책상 위로 팔랑이며 떨어졌습니다. 스텔라 장의 온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뼈아픈 어리석음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깨달은 자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수치심으로 인한 경련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운 후계자라 칭하며 힘을 실어주던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민경채의 미소는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스텔라 장의 눈빛이 어제 자신이 루시아를 내려다보던 그 경멸과 혐오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경채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서류, 모태주가 김선재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빼돌린 진짜 유전자 검사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선관계 불성립. 스텔라 장과 민세리. 그 두 이름 사이에 찍힌 선명한 붉은 글씨가 민경채의 눈을 태울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김선재 이 자식이 감히. 민경채가 본능적으로 김선재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김선재와 짜고 스텔라 장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자신도 속았을 거라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 장은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채를 짐승 보듯 지나쳐 인터폰을 낚아챘습니다. 공 실장, 당장 내 눈앞에 와. 딱 1분 주지.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루시아에게 저지른 짓을 떠올렸습니다. 4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죽은 아들 호세의 복수를 다짐했던, 딸처럼 여겼던 루시아. 그런 사람을 민세리를 지킨다는 그 끔찍한 명목으로 바로 이 회장실 바닥에 무릎 꿇리고 내쳤던 바로 어제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김선재의 농간과 자신의 어리석은 혈육 집착이 빚어낸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이 스텔라 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손으로 루시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스텔라 장이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평생을 민씨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온 공 실장이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유전자 검사지와 두 여자의 흉흉한 기운을 보자마자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민경채가 공 실장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민세리가 스텔라 장 여사님 손녀가 아니면. 그럼 내가 여사님께 저지른 짓은 뭐가 돼? 말해. 당신이 내 출산을 도왔잖아. 당신이. 민경채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자신이 차지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그 순간 민경채가 아닌 스텔라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눈은 민세리가 아닌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회장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민경채가 공 실장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20년 전 아가씨께서 병원에서 낳으신 아기를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꿨습니다. 스텔라 장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어찌 그런 짓을,
그럼 경채가 낳은 내 아들 호세의 아이는? 민경채는 공 실장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바꿔. 그럼 내 딸은,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공 실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경채를 향해 있었지만 그 고백은 스텔라 장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루시아 씨의 딸이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경채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아가씨의 진짜 딸은 아가씨가 그토록 미워하고 짓밟았던 백미소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경채의 뇌리에 한 소녀의 얼굴이 시체처럼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딸 민세리의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민세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민강유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던 그 아이. 백미소. 아. 민경채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백미소가 내 딸. 내가 내 딸을 지옥으로 떠민 거라고. 자신이 그토록 옹호했던 가짜 딸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 백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원수를 감싸기 위해 친딸의 억울한 죽음을 묵인하고 은폐하고 조롱했습니다. 인광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스텔라 장 역시 무너졌습니다. 백미소. 자신의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혈육. 자신의 진짜 손녀. 그 아이가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엄마인 루시아를 가짜라며 배신했습니다. 미소야, 내 손녀, 내 가엾은 손녀 할머니가. 하지만 공 실장의 고백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이유를, 이 지옥도의 시작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경채야. 공 실장이 민경채의 발목을 잡고 기어가며 불렀습니다. 뭐라고? 너가 감히, 니까짓게 감히 내 이름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했었으니까. 내가 널 지켜야 했으니까.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날 지켜. 40년 전에 내가 민두식 회장님의 진짜 딸을 보육원에 버리고 내 친딸인 너를 민경채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텅 빈 눈으로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 장 역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민강유통이 처음부터 근본까지 모조리 가짜였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민두식 회장 딸이 아니라고. 내가 저 천한 공 실장 딸이라고.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딸 경채. 그래서 너가 낳은 아이도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없었어. 민씨 집안 핏줄이 아닌 너가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평범한 루시아 딸로 키우게 보낸 거였어. 그게 내 손녀 백미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가 내 손녀를. 공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경채가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하하. 정말 웃기네. 내가 공 실장 딸이었어? 백미소는 내 딸이었고,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아하하. 민경채는 눈물과 침을 쏟아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경멸하고 멸시했던 공 실장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었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면 자신이 죽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그 지옥도를 보며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불과 며칠 전, 루시아는 민강유통 회장실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4년간 죽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 함께 칼을 갈았던 동지, 스텔라 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사님,
어째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저희 4년을 함께 했습니다. 민경채를 무너뜨리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루시아의 목소리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스텔라 장은 한치의 동요도 없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넌 이제 끝났다. 난 내 진짜 손녀를 찾았어. 민세리, 내 아들 호세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다. 스텔라 장은 김선재가 건넨 거짓 유전자 검사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민강유통은 내 손녀의 어머니인 민경채 사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루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텔라 장을 올려다봤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과 그 충격으로 잃은 줄 알았던 딸 미소. 그 모든 한을 풀기 위해 스텔라 장과 함께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믿었던 동지가 적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민경채는 괴물입니다. 그 여자가 제 딸 미소를. 닥쳐라. 스텔라 장이 루시아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세리도 너의 딸 미소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손녀다. 내 손녀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어. 설령 내 손녀가 살인자라 해도 난 그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민강유통에서 떠나라. 더는 내 눈에 띄지 마. 루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격렬하게 열리고 문태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루시아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아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루시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텔라 장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루시아 씨가 여사님을 위해 얼마나.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닐세. 스텔라 장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문태경은 스텔라 장의 등을 노려보며 루시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이 왜 저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분은 결국 진실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거짓에 눈이 머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루시아 씨 편입니다. 저는 루시아 씨를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이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잡아주는 손길에 대한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킬 사람은 이제 자신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스텔라 장의 저택에서는 모태주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텔라 장의 충직한 수하였지만 4년간 함께한 루시아를 향한 의리 또한 깊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루시아 누님을 버리시는 겁니까? 누님이 어떤 심정으로 4년을 버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태주가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태주야, 나도 어쩔 수 없다. 갈 길이 다른 걸 난 이제 내 진짜 손녀 세리를 지켜야 해.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잖니. 스텔라 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닌 스스로를 세뇌하려는 듯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을 손녀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의리라는 단 하나의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누님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장 여사님의 저 불안한 확신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밤늦은 민강유통 사무실. 김선재는 혼자 남아 값비싼 위스키를 따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밌네. 스텔라 장 민경채. 두 여자가 전부 내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어. 멍청한 것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손녀에 감격해서는. 하긴 내가 위조한 유전자 검사지가 너무 완벽했지. 김선재는 민세리를 이용해 스텔라 장을 민경채의 편에 서게 만들었고 이제 루시아라는 공공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민강유통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넌 그냥 내 도구일 뿐이야. 필요할 때까지만 회사 주인 노릇 즐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혼잣말을 듣고 있던 모태주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가짜 핏줄이라니. 위조한 유전자 검사지라니. 스텔라 장 여사님께서 속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모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태주는 김선재를 비밀리에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가 민경채와 미러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스텔라 장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루시아를 향한 의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모태주는 마침내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선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는 조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이었어. 이 천하의 개자식. 모태주는 즉시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원본을 챙겨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텔라 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님, 속으셨습니다. 김선재가 여사님을 기만했습니다. 민세리는 여사님 손녀가 아닙니다. 모태주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루시아를 내친 후 죄책감에 초췌해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던 스텔라 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그럼 내가 루시아를, 내 진짜 손녀백 미소의 엄마를,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루시아를 배신한 거야? 스텔라 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김선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루시아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이 뒤엉켜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당장 민경채를 불러. 아니, 내가 간다. 내가 가서 그년놈들의 낯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스텔라 장은 민강유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현재 민강유통 회장실. 스텔라 장은 이성을 잃고 바닥을 기는 민경채를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은 곧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내가 이딴 것들을 믿고 루시아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모태주에게서 받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텔라 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 인터폰의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당장 회장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올려보내. 문 열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알지 못한 채 스텔라 장이 자신을 불렀다는 소식에 의기양양하게 김선재가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김선재가 소리치는 순간 회장실 문이 활짝 열리고 모태주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루시아와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재 씨.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김선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선재의 오만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거나, 민경채 당신이 말해. 이건 모함이야. 하지만 민경채는 김선재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공 실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정말 당신 딸이야? 그럼 미소는 정말 내 딸이었어? 말해. 공 실장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 경채야. 그리고 미소는 너의 딸이야. 그 고백을 들은 루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경채. 루시아 미안해. 내가 내 딸 미소를. 닥쳐. 루시아가 민경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미소 이름을 입에 올려. 너가 내 딸을 죽였어. 아니, 네 딸을 네 손으로 죽인 거야. 아. 민경채는 루시아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수사관이 공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 40년 전 영아 유기 및 바꿔치기, 호적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은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도 백미소 양 사망 사건 은폐 및 방조, 그리고 민간 유통 불법 승계 혐의로 체포합니다. 싫어. 안 가.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미소야. 아하하. 민경채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실성한 웃음과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선재 역시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스텔라장. 당신도 무사할 것 같아? 루시아. 니년이 감히. 모태주가 김선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죗값 달게 받으시죠. 세 사람이 지옥의 아수라장 갔던 회장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회장실. 루시아와 스텔라장, 그리고 문태경과 모태주만이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장을 돌아봤습니다. 스텔라장은 차마 루시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시아, 내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용서 못합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혈육 집착이 민경채와 김선재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 당신도 저에게 있어서는 공범입니다. 루시아는 스텔라 장을 지나쳐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스텔라 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손녀 미소야, 이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얼마 후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방황했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한때 민강 유통을 삼키려던 교만하고 잔인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지옥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김선재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탈함과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죄수복을 입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그녀의 빗나간 모정은 결국 딸과 손녀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백미소 사망 사건 은폐 및 방조, 민강 유통 불법 승계 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여 정신병원 치료 감호 10년 및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선재. 유전자 검사 위조, 증거 조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김선재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공 실장. 신생아 유기 및 바꿔치기, 사문서 위조, 호적법 위반 혐의.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소의 할머니가 잘못했다. 경채야 내 딸아. 며 통곡했습니다. 방청석 첫 줄.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그런 루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루시아의 옆자리에는 스텔라 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의 할머니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을 나서며 루시아는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미소의 맑은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 약속 지켰어.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다 벌받았어. 그때 모태주가 다가왔습니다. 누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미소 양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모태주의 얼굴에는 신념과 의리를 지킨 자의 떳떳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모태주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실에는 이제 당당한 자신의 이름 루시아로 살아가는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밝은 미소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이번 분기 백미소 재단 사회공헌 사업 보고서입니다. 스텔라 장 여사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가 벌써 전국 10곳에 설립되었습니다. 루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가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겠네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소 양은 분명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루시아 씨를요. 주말 오후 루시아와 문태경은 백미소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는 스텔라 장이 먼저 와서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루시아 왔구나. 태경 씨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원망이나 죄책감이 아닌 백미소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기묘한 가족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이제라도 우리 손녀라는 걸 세상에 알렸어. 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단다. 부디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스텔라 장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도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문태경 씨랑 결혼해. 너도 축하해 줄 거지. 엄마도 이제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루시아는 석양이 지는 납골 땅에 홀로 남아 미소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내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사랑해 내 딸. 영원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태경이 루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시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따뜻한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거짓과 빗나간 욕심은 모두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뚫고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되뇌이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선재와 공 실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텔라 장은 백미소 재단을 통해 속죄의 삶을 살고 있으며 모태주는 루시아와 스텔라 장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 루시아는 이제 딸 미소의 이름으로 새로운 태양이 되어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